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광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한 상가 건물 3층에 원래 있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계단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 발달장애인이 찾아간 곳은 옆 건물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 센터와 같은 층에 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주일 전 없어지고 일반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세면대가 없어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그래도 넓으니까 교사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개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칸이 꽉 차다 보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없앤 건 같은 상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일반 화장실이 무단으로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조됐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써의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편의시설을 하나가 배제됨으로써 이렇게 자꾸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광주에만 39곳,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이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라든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주입니다. 인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점 보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단체와 지역 대학이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자가 없는가 하면 불편한 몸을 기댈 변기 등받이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변기에 불편한 몸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사이의 공간도 너무 좁아 휠체어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문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아무래도 들어갈 수 없어. 아무래도 몸이 못되잖아. 그게 제일 안 나. 이런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지역대학이 진행한 인천 지하철 1, 2호선 화장실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화장실 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된 곳은 전체 57곳 가운데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인 점자 블럭도 9% 정도는 설치가 안 됐거나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점자 표시가 없는 곳도 20%가 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화장실 만족도는 1호선은 10점 만점에 6.54점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개통한 2호선은 조금 더 높은 7.83점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런 문제가 장애인을 넘어 고령층에게도 불편을 준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후회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후회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빠른 시간 안에 수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번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인천교통공사는 이달 말까지 개선 계획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정혜입니다. 오늘의 기분이든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사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선 지체장애 1급 김춘동 씨. 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데 손이 잘 닿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은 변기 바로 옆에 휠체어를 붙여야만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바싹 붙이지 못하면 옮겨 앉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측면에는 반드시 75cm 이상의 공간을 둬야만 합니다.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4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함께 쓰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이 급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배뇨나 배변의 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든 가족사랑 화장실은 모두 193곳. 장애인들이 불편하건 말건 법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채 장애인 화장실을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뒤늦게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쓰는 화장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이 왜 등장했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랜스젠더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남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불편을 겪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외모와는 좀 거리가 먼데 저는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신 적도 있고 화장실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화장실이 국내 대학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녀 구별을 없애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도 없앴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을 누르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아동이 이용 가능한 각도 거울이 있고 접이식 의자에서는 한 경우에 샤워까지 가능합니다. 1인용으로 공간도 넓고 음성 지원과 자동문, 점자 블록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합니다. 성중립 화장실은 2015년 미국 백악관에 설치될 정도로 해외에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이 대학병원에 설치되며 공론화가 됐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일단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편하게 묻지 않아요.
성범죄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화장실이 성범죄의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여성이 위험할 것 같다면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요. 화장실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어디도 갈 수 없거든요. 성중립 화장실은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알고 보면 모두의 화장실인 이유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보토의 최신 AI 증명사진 자르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율을 선택하고 한 번에 클릭.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날 휴지거리는 활동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맞게 1, 2cm만 높이거나 낮춰도 크게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집니다.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업에 앞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자 측면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나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배기 쉽게 역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비누 위치와 휴지거리 높이가 휠체어 장애인의 사용 높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또 옥수역 등 5개역 화장실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교체되는 등 편의성 개선을 위한 20개 사업이 내년까지 우선 추진됩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나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과 같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8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590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승강장 발빠짐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곡선 승강장 간격 개선을 위해 4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등 59개 역에 270억 원을 투자해 자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윤경란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로 주문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음성 안내도 안 되고 또 점자 자판도 없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이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 사고 싶은 물건은 겨우 찾았지만 무인 단말기 앞에서 진땀을 뺍니다. 결제를 해야 하지만 점자 등 안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가 없겠는데? 바코드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철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승차권을 사기 위해 점자를 읽다 보면 유효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터치하는 거야?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무인 단말기는 큰 장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무인 단말기에서 음성 정보를 제공하고 점자 자판 등을 설치하도록 시행령 안을 마련했는데 당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유예기간이 끝나도 공공기관과 교통시설 등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의 경우 교체 주기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이 또 있습니다. 겨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법 통과 이후 4년 뒤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장애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당장 필요한 곳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서부터 시행령에서부터 먼 미래로 지정해서 놨다는 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 최종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건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 한솔로 유명한 김한솔 씨가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혼자 버스를 타봤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버스 2대를 갈아타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버스는 성공적으로 탑승합니다. 이거 53번 맞아요? 아,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목적지에 다다르자 버스 기사는 천천히 내리라며 하차 안내까지 해줍니다. 저요? 네, 천천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차까지 성공한 김 씨가 이번엔 두 번째 버스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김 씨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앞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버스 근처를 서성여봤지만 결국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발해버립니다. 다음 버스 역시 불친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타야 하는데 기사가 대뜸 짜증을 냅니다. 혹시 오색 시즌 안 가나요? 다른 거예요? 아, 네. 김 씨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다시 물어본 건데 짜증내는 듯한 버스 기사에게 화가 났다며 친절했던 첫 번째 기사님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안 열어주는 것도 있었지.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속상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화가 난다며 불친절함은 그렇다 쳐도 문도 안 열어준 기사님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64만 명을 보유한 김 씨는 자신의 채널에 시각장애인이 길 건너는 법, 밥 먹는 법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져 버리거나 길이 아닌데도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정자 블록이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심지어 잘못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놓아둔 전동 킥보드도 그들에게 장애인이 되더라고요. 정태훈 기자가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모 씨는 혼자서는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거리의 점자 블록에 의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점자 유도 블록이 원래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끊겨 있다거나 갑작스럽게 잘리거나 그러면 길을 잃게 되거나 특히 가장 위험한 횡단보도 앞은 문제가 더 심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쪽 점자 블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빠지거나 지팡이 보행을 하다 보면은 그 볼라드 위로 부딪히거나 해서 다리가 멍해진다거나.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점자 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약 16%에 불과했는데 일부는 설치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설치 위치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 자재들의 점자 블록이 가려진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통행량이 많은 신호등 앞인데 음향 신호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해진 이동수단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걷기엔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강제를 시켜도 교통사업자 이런 곳에까지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제 막상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꾸 새로운 어떤 시설들, 교통 수단들이 생겨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리의 눈, 더 늘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얘기일 뿐입니다.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외면할 편의점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얻었습니다. 지난 17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A 편의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장애계는 대구 지역의 A 편의점 편의시설 설치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대상 110곳 중 84곳이 여전히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숫자가 약 4만 개가 넘어선 만큼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고민하지 않고 편의점의 수가 늘어날 경우 결국 장애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의 수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의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24시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먼 얘기일 뿐입니다.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외면한 편의점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왔었습니다. 지난 17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A 편의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장애계는 대구 지역의 A 편의점 편의시설 설치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대상 110곳 중 84곳이 여전히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숫자가 약 4만 개가 넘어선 만큼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고민하지 않고 편의점의 수가 늘어날 경우 결국 장애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의 수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의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24시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횡단보도엔 음성 유도기와 전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에겐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나온 시각장애인 김한국 씨. 그의 보행을 돕는 전상철 씨와 함께 횡단보도 음성 유도기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음성 유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점자 블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점치도 잘못되어 있고 점자 블록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개인 이동장치와 교통시설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인도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개인 이동장치는 일반인에게도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데 시각장애인에겐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장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갖고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 저 혼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시각장애인한테는 더 불편하다. 또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주의하란 점자가 설치돼야 하지만 표시가 없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개선돼야 할 문제들은 점검표에 적어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인천시에 전달됩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참 너무나 불편하겠구나 그런 느낌 느껴서 음향으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불입니다, 파란불이다 그러고 제소리라든지 깃털림 소리에서 방향표식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이 냄새. 장애인들에게는 물론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이동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여행 상품도 없어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상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너무 불편해 힘들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김훈 씨는 작년 강릉을 여행하다 낭패를 봤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나왔는데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어떤 편의시설이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물품을 어디서 파는지, 그걸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방문 앞에서 있다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장애인들 10명 중 9명이 국내외 여행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험은 국내가 73%, 해외는 1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90% 정도는 여행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불편했고 여행 상품 부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경우 비싼 여행 비용이 가장 큰 불편 원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여행사도 장애인 대상 전용 상품들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같은 장애인 출입 시설을 설치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0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의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김명학 씨는 누구나 이용하는 편의점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걸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낮은 턱도 그에게는 넘지 못할 벽입니다. 편의점을 가도 이제 턱이 있는 상태가 서 있으면 안에서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지난 2018년 김 씨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GS 리테일 편의점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측은 현행법상 90평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 제공 시설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맞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편의점에도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구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만일 설치가 불가능하면 호출별로 직원을 불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을 가로막고 있던 차별의 장벽, 족쇄 하나가 오늘 무효라고 선포된 날입니다.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정명령을 포함한 이번 판결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민지수입니다. 주차장마다 휠체어 표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서 일반 주차구역보다 면적을 넓게 잡아놓긴 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 이동민 씨는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다가도 주차할 때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느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운전 속도기 다른 차량이나 화단에 맞춰서 내릴 공간이 없기 일쑤. 결국 조수석으로 옮겨 탄 뒤 겨우겨우 휠체어를 내려 빠져나옵니다. 이런 거를 달려보면 매가 있어요. 매 순간 제가 있었던 게 그런 수도 있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5년 장애인 편의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3.3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정이 나아졌을까? 규정 시행 이후인 2009년 설치된 의회 주차장에 가봤지만 역시 적정 기준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의 폭은 법정 규격보다 딱 50cm 모자란 2.8m입니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자 혼자서 휠체어를 돌리고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운영기관 측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정보다 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말씀하신 현장 나가봤더니 그 현장에서 이런 수준으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적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은 모두 7천여 곳, 전체의 10.6%에 달했습니다. 전용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면적 규정 준수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무병이라든지 대수선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2005년 이전에서는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저쪽에 기회가 출되었다면 제대로 없지만 권고 조치가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주차 규정과 정부의 관리 부재 속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요즘 지하철역에 네. 설치되어 있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리프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거의 1초에 한 5cm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느린 속도로. 진짜 느리네요. 거기 이제 만약에 타러 갔는데 위에 있다. 내려가지고 또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거로 내려줘서. 그렇죠. 시간이 2배 이상 걸리죠. 근데 저는 저런 소리 나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제가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소리를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는 건데 너무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 굳이? 아, 너무 집중되는 네, 너무 별로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거의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의 없고. 그때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해화역에 데이트를 간 거예요. 해화역에 딱 갔는데 저 리프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제 이제 여자친구가 옆에 같이 가줄게 이러면서 천천히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냥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지하철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 올라오잖아요. 막 몰려 올라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 음악 소리 막 나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창피했나 봐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 같이 천천히 올라가시더니 사람들이 막 오니까 나 그냥 저기 뭐 가서 먼저 보고 있을게 이러면서 막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진짜 창피하고 일단 그리고 너무 안 섹시하죠. 저걸 타고 연애를 할 수가 없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 기회가 또 실제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너무나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때도 옛날 일이기도 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려 많은 비용이 드니까 아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를 아마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성이 입증이 안 돼서 이후에 사고가 되게 많이 났어요. 추락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들려?
지하철에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는 바람에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운행 중에 갑자기 고장을 일으킨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저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하철의 모든 역사의 순간기를 설치하라. 당신들 불법을 오지 뭐야? 그 당신들 때문에 이거 피했잖아. 건너가서 내가 출마했어요. 아유, 불법이지 뭐야 이게? 현장에서 70대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이런 AI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다. 정말 방송이네. 이거는 오늘 네네. 많이 안 나온다. 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사실 저분들도 사실 저기를 지나면 그냥 힘이 내 사실은 그죠?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내가 늦으면 상사에게 욕먹고 임금이 깎일 수도 있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지하철 타려다가 죽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상식 밖의 행동이고 솔직히 저는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못돼 처먹은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지하철 문을 이렇게 막고 닫지 않게 막고 있었던 그 분께서 화를 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게 제일 마음이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근데 뭔가 지금 보면 약간 시위 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그게 효과가 있나요? 지하철역 점거한 거 철로 막 누른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의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저때 저분들이 저걸 안 했으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왜죠? 왜냐면 저분들이 저걸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까본 리프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리프트 사실은 모든 역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리프트도 일부 역에 있었고 대부분의 역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스는 아예 탈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 없어요. 택시밖에 없는데 택시도 잘 안 태워줘요.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여기 온 거잖아요. 저 활동이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 시위 내용 중에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이에요? 이동할 권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많이 이런 이동들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말하는데 아까 보셨던 영상이 그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저분들이 저 활동을 하기 전까지 저 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게 2003년도고 이동권이라는 말이 법학에서 사용하고 법률가를 사용한 게 2005년도에 법률에 들어갔어요. 저 말이. 그렇죠. 뭐 그래도 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사실은 많이 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긴 했는데 뭐 우리 여전히 좀 특히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악플들이 많잖아요. 제가 좀 이런 장애인 뭔가 문제와 관련된 악플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 수집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그 몇 가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어떤 것도 있습니까? 공감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공감을 되게 진짜. 눌러요. 와, 진짜. 진짜 사실 놀라운 거 공감이에요. 그쵸? 저런 댓글을 쓰는 사람은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감이 저렇게 많다는 건 놀라운 거죠.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거는 이 사회가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이거를 뭔가 장애인 개인에게 거기에 탑승한 장애인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과연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도 버스에 자리 없는데 장애인 자리까지 만들어줘요. 장애가 무슨 버스냐. 아니 공감이 왜 이렇게 많이 해 이거야. 미쳤나봐. 이 얘기는 사실은 저는 결론 뭐 이런 걸 떠나서 벼슬이어야지 버스를 타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중교통의 그 정의 자체가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에게 제공돼 그런 서비스잖아요. 정의 자체가. 저런 주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중교통의 정의 자체를 뭔가 왜곡시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냐. 집에 있어라. 너무하다 진짜. 만약에 그냥 집에 있으면서 복지 혜택 받으면 또 세금만 된다고 뭐라 해.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에 뭔가 기여하려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저 주장도 사실은 뭔가 장애인들 어떤 사회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좀 도움이나 받아야 되고요. 조용히 그냥 자기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빈지야 이게 뭐니? 엄마 이거 그로턴이야. 탈모에 좋다고 소문나서 요즘 구하기도 힘들어. 참. 내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시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김지영 씨. 경사로를 이용해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보행로 위에 설치된 턱을 휠체어가 넘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신축 건물의 50제곱미터 이상 점포는 반드시 경사로를 만들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대구에서만 지난해 90여 개의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처럼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로를 설치를 해놓고 도로가나 전철가에서 그걸 다시 철간용으로 바꿔서 도로 정비를 한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은행이나 병원을 가는 평범한 일상도 이들에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수어가 가능한 직원이나 영상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수어 통역사 80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대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2만 8천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네, 안송이 가려고요. 아니에요, 오늘이요. 예. 제가 전동 휠체어 소지했거든요. 휠체어 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취업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형숙 씨가 택한 것은 장애인 콜택시. 장콜증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곳이 서울이고요. 예. 거기서 어디 갔습니까, 네? 예, 경기도 안성이요. 아,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지금 안성시는 저희 운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기에서도 가던데 안 돼요? 서울하고 경기가 붙어있는 안양시나 성남시나 과천시 이 정도까지 가시면 돼요. 안 된다는데요? 안 간대요? 네? 왜 안 간대요? 예, 원래 서울 장콜은 서울을 경계하는 인근, 경계 지역만 가지 안성 경계 지역을 넘어서서 운행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데나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요. 이게 지자체 권한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거기에 따른 운행 규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장애인 콜택시 수가 가장 많고 운행 범위도 넓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시외 지역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밥을 찍찍 먹는 거, 그다음에 차를 마시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이동도 기본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한테는 이동의 기본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 저희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못 오겠다. 올 수 있는 차편이 되니? 없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예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원룸에서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크기여서 너무 좋아요. 운동을 해보니 코어와 하체 근육이 동시에 사용돼서 일반 실내 자전거를 탈 때보다 땀도 많이 나고 운동 효과가 더 좋고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 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섰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몸을 부담을 느끼기 힘든 거예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의자를 떼내면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제휴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부서장이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처럼 다른 직장은 없으니까 가만히 듣고 말하면 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하는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JTBC 성화선입니다. 이달 초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 등이 남아 있었는데 장애인단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청주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가 가정집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걸 지인이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 추정 메모도 있었는데 힘들었다, 장례를 치러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아왔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장애인 단체들이 충북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살고 싶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가족 3명의 죽음은 무관심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법률을 엄밀히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마스크로 X자 표시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거리에 응진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소극적이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조사하다 그냥 돌아설 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민간기관과 연계해 사회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미 노화되어 버린